장신대를 둘러싼 동성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매한 학교 측 입장은 장신대 소속 교단 통합총회 결의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2년 새 일어난 비슷한 사건들을 방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기독 여성 아시아 비비처럼 종교적 핍박을 받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부활절까지 조사와 검토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수많은 독립지사가 옥고를 치른 서대문구 형무소가 1936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 형무소 복원과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동성애 옹호 교수와 학생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동성애 인권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이를 규탄하는 대책본부가 구성됐다는 소식 어제 뉴스를 통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책위 측은 총회 결의를 따른다는 장신대에서 왜 2년 동안 끊이지 않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 포항남노회와 강동노회, 충청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등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학교신문 신학춘추가 동성애 옹호 기사를 지속적으로 양산해냄으로써 동성애 인권 사상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편집장 신모 씨와 김모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에 따르면 신학춘추는 2016년 9월 발간된 109호에서 신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가 확산되는 것을 당연한 추세로 보도했으며 2017년 5월 30일자에는 무속인과 동성애 옹호로 인해 이단성 논란이 있는 인물을 인터뷰하고 퀴어 신학을 소개했습니다. 대책위는 총회가 동성애 반대를 분명하게 밝힌 이후에도 신학춘추의 동성애 옹호 논란이 지속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 30일자 신문에서 한국교회의 반동성애 운동을 폄하하고 교계의 반론을 싣지 않은 채 한국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매도하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만을 내보낸 신학춘추가 동성애 인권 사상에 찌들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2017년 퀴어 신학적 성서 해석으로 동성애를 옹호한 동아리 아마레츠와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제3의 인정 발언 등으로 논란을 부른 바 있는 학생회의 포럼 등을 문제 삼으며 장신대 측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에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동성애에 물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장악한 다음에 똘똘한 학생들을 가르쳐서 유럽으로 한마디로 유학을 보내서 제자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목회자로 갑니다. 동성애 친화적인 노예가 계속해서 헌의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과반수 넘으면 통과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가 청정지역이 안 되면요, 동성애 이게 교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책위는 신학교는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동성애 문제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교회의 뒤를 따르지 않기 위해 장신대 내 동성애 인권화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오는 3월 8일에 있을 세계 기도일 예배를 위해 지역회장 모임과 파송 결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는 주제로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를 드리는 이번 세계 기도일 예배에서는 슬로베니아 여성들의 억압받는 삶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한교여연 신미숙 목사는 설교를 통해 132년을 이어온 이 기도 모임을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화해와 치유의 선교적 소명을 품고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하메노회 교역자회가 2월 정기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삼위교회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법무법인 고영일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돼 교회와 영적 분별을 주제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현재의 동성애, 이슬람, 인권과 관련된 논쟁은 이념 문제가 아닌 영적 전쟁의 영역에 속한다며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등이 변형 혼합돼 만들어내는 이분법적 용어, 가치 전쟁에 함몰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 경기노회가 2019년 재직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사랑과 능력 있는 교회에서 진행된 재직회 첫날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부총회장 류춘배 목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며 구원의 확신을 통해 주님의 선택을 받아 교회를 돕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기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69개 교회가 소속돼 있는 예장 백석대신 경기노회는 매년 구성원들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 재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는 200여 명의 소속 장로와 집사가 참석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노회가 또 연합하고 또 지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목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1박 2일 동안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한 해의 그 목양과 목회가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일들로 이 재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쿠바 교회는 수십 년간 정부의 통제와 가난 속에서도 급성장해왔습니다. 가정교회와 전통적인 교회를 양축으로 뜨겁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 개방 이후에 성령의 바람이 더욱 왕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쿠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n recent years, Cuban churches have become known for incredible growth in the midst of poverty and an oppressive regime. Pastor Nestor is typical. He lives in a 2-room apartment with his wife. His church meets in a classroom-sized room where the congregation overflows. One of the things that has made us grow in faith has been the limitations and the difficulties. In response to building restrictions, Cuban Baptists and Assemblies of God churches have seen house churches take off. And in the midst of scarce resources, a hunger for the gospel is evident across the island. It's why churches typically pack out on Sunday mornings. No tener un asiento cómodo. People here don't care how comfortable they are. They could be exhausted from working all day and they will sit on a bag of rocks, a stitched up chair, or stand the whole service and they're okay with that. Under the presidency of Raul Castro, restrictions on churches have relaxed slightly. They can now more easily hold public events and evangelize. Cuban exile and humanitarian Teo Baboon says Fidel Castro's death could open up more opportunities, noting that the dictator crushed religious freedom. Castro was known for exiling believers and banning public displays of faith. His brother, Raul, is known more for his pragmatism and is considered less antagonistic towards the church. We hope that the Cuban government feels freer to move more progressively towards religious freedoms. But there's also fear that Raul Castro could roll back some of the new freedoms to prevent anyone from taking advantage of his brother's death. And there's concern that under the new Trump administration, travel to Cuba will tighten up again. That could slow down a growing partnership between U.S. and Cuban churches. Southern Baptist missions expert Jason Carlisle says improved U.S. relations with Cuba have encouraged missions. Any leader who's excited, who's trying to find where to be involved in the world or how to take his church to an exciting piece of Christianity, they think of Cuba. For now, Cuban pastors and U.S. mission leaders are cautious and yet optimistic, as the Cuban church has already proved that it can not only survive but flourish under tough conditions. Heather Sells, CBN News. 영국 정부가 박해받는 기독교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국 박영은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영국 정부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치는 어떤 건가요? 알려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매달 평균 250명이 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헌트스는 영국이 관여를 해서 오랫동안 종교 자유를 옹호해 왔는데 지켜가며 또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런 종교인들을 보호해야 되고 더욱더 거기에 관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내놓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파키스탄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어떤 핍박이나 또한 인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여러 나라에서 여성들을 더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모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초에 파키스탄 그 대법원의 판결로 비비에 대한 그런 그 무차별한 그런 판결을 갖고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종교를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에 핍박받는 그들이 정말 안타깝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 부활절까지는 그 모든 정책을 내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들이 영국 교회나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영국에 지금 많이 들어와는 전 세계 많은 그 소수민족들이 여기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사실 정치나 경제나 이런 망명자로 와 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그 망명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그들의 삶이 안정되게 그들이 정말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차원의 삶이라고 영국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 일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관련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정책이죠. 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영국 정부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속 기획으로 만나봅니다. 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서대문구 형무소를 중심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대문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3.1운동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100주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대문구는 특별히 더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정말 3.1 그 운동 100주년이 되는 네네. 이러한 때에 1년 전에 저희는 다양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특별히 이제 서대문 형무소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일 문화재들을 이번에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의 그날 이런 특별 기획 전시를 하게 되겠고요. 네네. 또 저희가 매년 독립민주축제라고 해서 독립인사들, 특히 서대문 형무소를 거쳐가신 독립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자국을 쭉 이렇게 남기는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매년.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30분의 독립인사분들의 족적을 쭉 이렇게 메모리얼 로드로 만들어서 네. 이러한 길을 가볼 수 있는 길도 만들고요. 또 이분들의 독립운동을 동판에 기록해서 네네. 정말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독립과 그리고 자유, 평화를 위한 이러한 정신들을 현세에 이렇게 구현시키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한다면은 꼭 그 서대문 형무소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네, 참 많은 옥고를 치르셨는데요. 네. 많은 뭐 변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1936년 당시로 또 복원될 예정이라고요. 네. 원래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가 저희들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가두기 위해서 1908년에 경성 감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6년대가 되면 이게 계속 확장이 돼서 네네. 그 굉장히 큰 규모로 아마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큰 규모의 형무소가 됐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1987년도에 서울구치소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동이 됐죠. 그래서 남아있는 서대문 형무소를 그 당시에 철거를 하면서 절반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서대문 형무소를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복원된 것이 이제 여옥사 그리고 격벽장이라고 해서 우리 수감되신 분들이 운동했던 이런 격벽장 그리고
이제 그 창고로 쓰이는 곳이 있었고요. 네네. 이제 이런 곳들이 쭉 복원이 됐습니다. 취사장, 격벽장, 뭐 창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복원해야 될 곳이 구치감과 네네. 그리고 공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복원이 되면 원형을 복원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그거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네. 등재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서대문 형무소의 그 역할, 네. 의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구청장님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네. 서대문구 형무소가 보여주는 네.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서대문 형무소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특히 이제 3.1운동 때 같으면 그 당시에 수감되신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네네. 이분들이 옥에 갇히고 심지어 또 고문당하고 옥사를 했던 이런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기록들이 사실은 제대로 다 보존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3.1절을 기해서 네네. 그 3.1운동 수감자 수형 기록 카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지역별로 발간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2월 25일 날 심포지움을 통해서 공개를 할 건데요. 네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수형자 기록 카드에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세에서 69세까지 많은 분들이 수감되신 네네. 1,014분의 네네. 수감자 수형 기록 카드를 하나의 책자로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네. 그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건물이 보존되고 또 복원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기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이 1,042명은 저희들이 수형자 기록 카드를 이제 쭉 확인을 하고 이제 분류를 지역별로 분류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일반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네.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북한 지역, 네네. 이를테면 이제 평남 의주라든지 또 황해도 곡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운동, 3.1운동 하셨던 분들의 기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네. 한 230명 정도 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작년도에 그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3.1운동 100주년을 함께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중요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자료줄 중에서 북한 지역 분들에 대한 자료가 230명 정도 이번에 발굴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14분 중에서 다 공훈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 342명은 전혀 공훈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했던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훈을 좀 알리고 또 이분들이 좀 더 업적이 길어지는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잊혀질 뻔했던 귀한 분들의 기록까지 이렇게 들춰내셔서 밝혀주신 너무 고맙네요.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행사들, 다양한 일들을 볼 때 하루아침에 준비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 일들을 저희가 준비하셨나요? 10년 전부터 이제 복원 계획을 쭉 세워가고 있고요. 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는 석박사급 그 직원분들, 연구원들이 독립과 민주에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독립민주 축제를 한 지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서대문 형무소를 수감되셨던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발자국을 남기는 그러니까 족적을 남기는 행사를 했었고요. 네네. 해방 이후에는 또 민주화 운동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908년에서 1987년까지 80년간 운영되었었는데요. 45년까지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에 그 운동하셨던 분들이 수감되셨고, 네네.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독립과 민주의 역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소이고요. 네, 서대문구 이야기를 지금 한참 듣다 네. 보니까 참 흥미롭고 네. 재밌는데요.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우리 동네 이야기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별히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형무소 역사관은 그 이전에 이 독립문과 함께 이 의미를 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지금 독립공원 안에 있는데요. 네네. 원래 이제 독립문은 그 사거리에 있었는데 현재 고가도로 때문에 독립공원 안쪽으로 옮겨왔죠. 네네. 이 독립문이 있던 자리가
과거에 영은문, 중국의 사신을 맞이했던 문이고요. 그 옆에 이분들이 쉬어갔던 모화관이라고 하는 것을 헐고 현재 독립공원에 독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짓고 모화관을 헐고 이제 독립관을 지었는데 이 의미는 중국의 어떤 그 조공을 바치던 이런 데서 독립하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네.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은 독립문이 일제의 독립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그렇군요. 중국의 지배로부터 이제 독립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3.1절 100주년인데 네. 많은 우리 시민들, 네. 국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3.1절 큰 행사가 있죠. 네, 저희들 3.1절에는 기미독립 선언문 낭독하는 이런 행사가 있고요. 또 시민들과 함께 독립문까지 그 만세를 우리 함께 이렇게 행진하는 이런 일들이 함께 있습니다. 네네. 특별히 그 작년도 99주년에는 우리 그 대통령께서 네네.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3.1절 기념 행사를 그동안 박제화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좀 더 현장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들 형무소 역상안에서 행사를 갖고 똑같이 네네. 형무소에서 독립문까지 만세 행진을 대통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님께서 금년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남북한이 공동으로 네. 3.1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네. 금년에는 조금 다른 장소에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네. 가슴 아프고 네. 또 슬픈 일이지만은 우리가 용서는 해도 잊지는 말자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적 네. 보존 잘 하셔서 네. 정말 이렇게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네. 싶은 그런 열정에 대해서 참 경의를 표하고요.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 비율이 81.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화를 가까이 하는 분들이 몇 년 새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그런 건데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하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문화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